중남미 이런 나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빈부격차와는 너무 격이 너무 다르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칠레 잘 살지 않아 이러시는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못 살고 모든 국민에게 그 소득이 돌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칠레 빈민 쪽 가보시면 또 끔찍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분 모셨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인데요. 제목이 길어요. 놀랍도록 길어서 미치도록 다양한 칠레. 민원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어떤 책입니까? 말 그대로 놀랍도록 길어서 미치도록 다양한 칠레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진짜 긴 나라죠? 네, 4,300km가 넘죠. 네. 네. 정말 다양한가 봐요? 그럼요. 위도가 달라지는 만큼 기후가 달라지고 기후가 달라지고 인종도 달라요? 인종까지는 아니어도 네. 비슷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고 삶의 방식이 다른가 보군요. 예를 들면 네. 저희는 북반구니까 네. 지금 여름으로 가고 있지만 칠레는 남반구기 때문에 겨울로 가고 있고 그래서 북쪽으로 갈수록 따뜻한 곳, 네. 남쪽으로 갈수록 추운 곳이죠. 그게 한 나라 안에 다 있군요. 네, 다 있죠. 예. 그런데 칠레에서 공부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국내 박사입니다. 근데 칠레에서 저 대학 교수 하시지 않았어요? 네, 그러게요. 어느 대학입니까? 칠레 가톨릭 대학교에 있었습니다. 칠레 가톨릭 대학교. 네. 그런데 학위는 한국에서 하셨고 네. 어떤 학문으로 하셨어요? 전공은? 제 전공은 중남미 문학입니다. 중남미 문학으로 하셨고요. 그럼 네. 스페인어를 하신 거예요? 네, 학부 전공은 스페인어고 스페인어, 중남미 문학을 해서 네. 칠레 가서 중남미 문학 가르치셨어요? 아니요. 칠레에서는 한국 역사와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또 이제 연구 주제가 발전되면서 네. 동북아의 대중문화 수업도 했습니다. 다양한 데 관심이 많으시네요. 좋게 말하면 학문 네. 융합이고 네. 또 어떻게 말하면 이도저도 아닐 수도 있지만 모든 걸 다 하시는.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그러시네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교수를 하셨습니까? 칠레에 간 것은 2004년도고 네. 칠레 가톨릭 대학교에 팀 티칭부터 발을 들인 것은 2006년도고 네. 이제 제가 어떤 공고가 나서 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프로젝트를 따면서 조금씩 제자리를 만들어 갔거든요. 네, 네. 그래서 2020년에 칠레에서 나왔는데 네. 22년까지 온라인으로 수업했습니다. 와, 그러면 16년간 정식 교수로 그렇죠. 네. 수업.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스페인어로. 네, 스페인어로. 칠레 사람들에게 네. 한국을 주로 가르치신 거군요. 네, 그렇게 하라고 하니 먹고 살려면 하라고 하는 걸 해야죠. 네, 아주 흥미진진한데 오늘 그렇게 살아오신 걸 말씀을 여쭤볼 수는 없고 네, 네. 칠레에 대해서 또 이 중남미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한국인으로서 한국에 사는 거와 중남미에서 사는 것 또 한국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것과 중남미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것 이거 어떻게 달라요? 중남미가 일단 33개국이나 있기 때문에 네. 중남미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죠. 또 중남미에서도 어떤 나라에 살고 어떤 나라에서도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삶의 차이가 크겠죠. 그런데 이제 중남미에 사시는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상업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네네. 제가 처음 칠레에 입국했을 때 네. 제일 처음 들은 질문이 뭘 파니였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대사관이나 기업 주재원 네. 아니면 무엇을 파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네. 나 아무것도 안 파는데요. 그럼 대사관에서 일하니? 회사에서 일하니? 그렇게 양분돼 있고 네. 저는 칠레가 교민 수가 많지 않은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 네. 있는 사람이 제 삶을 다 통칭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칠레 수도인 산티아고에 살았던 경험을 비유해 보면 저는 재미있게 잘 살았어요. 예, 네. 있는 것에 감사하다는 것도 배웠고 2010년에 규모 8.8의 대지진도 겪어보고 나니까 와. 인생 별거 없구나도 배웠고 8.8이면
어마어마하겠는데. 그때 아마 한국 언론에도 많이 나왔을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대자연의 힘을 배웠고 뭐 네. 트레킹 많이 다녔어요. 네. 네, 파타고니아도 가고 하면서 아 정말 나는 지구상에 뭐 흙먼지도 안 되는구나. 뭐 네. 인생 별거 있나? 오늘 무사하면 감사하지. 거기도 안데스 산맥이 있는 그렇죠. 거죠? 안데스 산맥이 쭉 칠레를 다 따라 있어서 네. 이들이 왜 이렇게 까르페 디엠으로 사나는 것도 많이 배웠죠. 카르페 디엠은 이제 오늘을 즐기자죠. 오늘을 즐기자.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유만만 뭐 그게 그렇다고 해서 게으르지 않아요. 그냥 네. 삶의 방식이 다른 건데 그리고 칠레 가톨릭 대학교가 한국에서는 가끔 그 학교가 가톨릭이 들어가니까 뭐 다 신부들 아니야 이러시는데 네. 총장님도 지금은 공대 교수님이 총장님이시고 완벽한 그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피노체트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네.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 시카고 보이즈 온상인 대학교입니다. 아 네. 그래요? 그게 네. 가톨릭 대학교예요? 네, 그래서 세계 그렇군요. 랭킹도 뭐 QS 랭킹도 한 120건대쯤 하고 지금 네. 그러니까 저는 살아남기 위해서 너무 바빴고 네. 허걱허걱하면서 그렇게 지냈죠. 이제 저는 그때는 정말 좋은 재료로 집에서 많은 걸 많이 해 먹었고 네. 김치를 못 먹었죠. 왜냐하면 일단 그 볼키스를 하기 때문에 마늘을 먹으면 그 한국 음식의 과학성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내 냄새가 남들을 방해할 수 볼키스를 있잖아요. 해요? 네, 그래서 남자 여자도 그러고 뭐 다 그냥 여자끼리도 그게 막 그러고? 볼에다 뽀뽀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볼만 네. 되는 인사인데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김치를 대용할 것을 만들어 먹을 수 있을까 뭐 이러저런 실험도 많이 하고 근데 그렇게 잘 살았어요. 네. 예. 이제 그러다가 한 20년 가까이를 살다가 한국에 와보니까 내가 칠레에서 어떻게 살았지? 그 온갖 것을 다 만들어 먹으면서 예. 한국은 이렇게 편한데 네. 저는 지금도 연구실에 갈 때 도시락을 잘 싸가요. 약속이 없는 날. 네네. 이제 한국엔 도시락 문화가 별로 없더라고요. 네. 칠레는 그 제 동료들 엘리트들도 도시락을 싸오는 게 너무 당연했어요. 어허. 교수 회의할 때도 뭐 우리 점심 먹으면서 회의하자 그러면 도시락 네. 싸온 사람은 도시락 먹고 아닌 사람은 식당밥 먹어도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저는 칠레에서 도시락 싸던 거에 비하면 한국은 뭐 김치도 주문하면 다음날 오니까 네. 냄새 걱정 없이 마음껏 쌀 수 있고 그래서 한국이 참 살기는 편하구나. 그러나 제가 너무 칠레 마인드로 한국살이도 하다 보니까 주위 분들은 나를 보면 갑갑하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근데 우리 한국인들이 보면 좀 남 눈치 많이 보잖아요. 네. 그 유행하면 다 따라가야 네, 되고. 그런 거 없죠, 전. 거기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아. 네. 그렇군요. 네. 학생들의 공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요즘에 외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네. 처음에 이제 한국에서 강의를 할 때는 네. 제가 칠레 가톨릭 대학에서 수업하듯이 수업을 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네. 예를 들면 조별 활동을 한다. 네. 그러면 칠레 학생들은 자 팀원을 짜고 뭐 조별 주제를 정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건 그들의 권리예요. 그걸 교수가 해주기보다 자기들이 하기를 원해요. 어허. 그런데 한국 학생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교수님이 알아서 해주지 왜 귀찮게? 아.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네. 저는 아니 또 그래도 중남미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책은 읽어야 하는데 요즘에는 교과 시스템이랄까 바뀌어서 이렇게 저렇게 학생들이 선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기초적인 걸 모르네. 그래서 조별로 막 책도 읽히고 유학도 하게 하고 해서 엄청나게 욕을 먹고 한국 수업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네. 칠레 학생들은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와 칠레 알베르토 로타도 대학교가 KF e스쿨이라는 이제 온라인 스쿨을 하는데 네. 그때는 온라인으로 해도 칠레 학생들은 질문하고 싶은 학생들은 뭐 마이크 켜고 질문하고 채팅창에 질문하고 막 참여를 해요. 네네. 그때 한국 학생들은 좀 수줍어하죠. 아, 그렇죠. 예. 외우는 데 익숙해서 그런가요? 그렇죠. 아니면 그래서 상하 관계에 익숙해져서 그런가요? 뭐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수업할 때는 열린 게시판으로 쓰고 싶은 말을 쓰라는 네. 식으로 하니까 또 거기는 써요. 네. 그리고 칠레에서는 제가 수업하는 시간만 저는 돈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질문은 그 시간 안에 해야 되죠. 다른 시간에 질문할 게 있으면
면담 시간을 해야 되는데 네. 한국 학생들은 수업 시간엔 안 하고 쑥스럽다고. 수업 끝나면 다 줄 서서 질문하잖아요. 수업 끝나면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칠레 마인드로 보면 이건 저의 휴식 시간을 방해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차이를 보면서 수업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근데 칠레가 자원이 굉장히 많은 나라죠. 중남미 전체가 자원이 많죠. 네. 특히 칠레는 돈이 되는 자원이 많죠. 그런데 그 제 기억으로는 네. 중남미 하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데 농업 농업이민을 이민 갖고. 간 거 생각나거든요. 네, 네. 칠레에 계시는 한국인들은 어떻게 가신 거예요? 농업 거기? 이민이 아니죠. 투자 이민이죠. 아, 그건 투자 이민이에요? 네, 보통 이제 남미 얘기하면 다들 농업 이민 많이 말씀하시는데 예. 그 농업 이민은 이제 그 박정희 정권 때 1970년대였던 그렇죠. 것 같은데요. 70년대 이제 그 전에 네. 이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농업 이민을 갔고 네. 그 농업 이민을 가신 분들이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셨죠. 네. 네. 그리고 칠레의 경우는 칠레의 피노체트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네. 이제 그때 이제 한국 정부와 합의가 잘 되어서 아하. 투자 이민 형식으로 갔고 그때 이웃 나라로 건너가셨던 분들이 뭐 파라과이의 화훼 산업으로 갔던 분들 뭐 이런 아하. 분들이 또 칠레로 넘어가시기도 하셨죠. 예. 그럼 그때만 해도 한국보다 그쪽 나라,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의 삶이 더 좋았으니까 한국인들이 갔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역전이 된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한국이 너무 급격하게 발전을 했죠. 네.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국이 예외적이긴 한국이 하죠. 예외적인 거지. 네. 중남미 국가들도 그렇게 우리 기준에는 못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보면 GDP 기준으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 보면 그 인디오라고 하나요? 네, 네. 그분들하고 그러니까 서양 사람처럼 생긴 사람들을 하고 너무 다양하죠. 예. 그럼 그 생활 수준 차이도 있어요? 사는 방식이라든가? 국가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한번 지도를 네. 자 칠레에서 수업할 때는 제가 이렇게 태평양 중심의 지도를 보여주면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네네. 이건 우리 기준의 지도고 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중남미 갈 때 다 미국을 경유하는 우리의 기준은 태평양이죠. 그렇죠. 그렇죠. 자 칠레 학생들의 기준은 대서양이에요. 아하. 이 지도를 보시면 스페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배를 타고 건너갔고 유럽 사람들이 그래서 배를 타고 갔죠. 네네. 그리고 원주민 인디오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이 또 건너갔죠. 아, 예. 그래서 기존의 원주민도 한 종족이 아니었고 여러 종족이 있는 상태였고 네. 또 그 당시에 1492년에 크리스토발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할 때에는 네. 이미 스페인을 포함한 포르투갈까지 이베리아 반도가 7세기가 넘게 아랍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미 혼종의 사람들이 다시 데려 건너가서 다시 네. 혼종을 이루고 살았고 네. 이후에 유럽 이민들이 건너갔고 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멸망하면서 또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사람들이 건너갔고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피부색과 문화와 음식이 다 있는 곳이 중남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나라마다 다 제각각이겠네요. 여기. 원주민 인디오 비율이 높은 곳이 있고 네. 원주민 인디오 비율이 낮은 곳이 있고 네. 또 그래서 상대적으로 백인 비율이 높은 곳이 있고 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완벽한 백인도 있을 수 없고 네. 아주 순수한 원주민도 있을 수 없는 곳이 또 중남미죠. 어떻게든 혼혈이 이루어졌기 그렇군요. 때문에. 그러나 피부색에 따른 계급과 네. 또 빈부 격차는 너무 당연하죠. 그럼 백인처럼 생긴 사람이 잘 삽니까? 피부색이 하얗고 네. 또 피부색에 더해서 그 성씨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하. 학기 전에 딱 그 리스트에 패밀리 네임을 보면 네. 이번 학기 교실이 좀 어둡겠네. 네. 이번 학기 교실이 밝겠나라고 짐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래서 돈이 많다고 또 다 엘리트가 아니에요. 중남미는. 아하. 네, 그거 이제 뭐 과두계급이라고 하는데 네네. 피부색과 성씨와 내 주변에 누군가 친척, 친구들과 이미 그 그룹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돈이 없어도 엘리트일 수 있고 아. 또 양반 개념이 아직 있다고 볼 수 있죠. 아, 거기도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 사람끼리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네, 네트워크가 한국과는 조금 다른 종류로 네. 더 견고하게 저는 맺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우리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 하면 크게 떠오르는 나라가 브라질, 네. 아르헨티나, 네. 칠레, 네.
뭐 멕시코 요즘 베네수엘라. 월드컵 하잖아요. 베네수엘라 이제 마두로 때문에 난리 났고 이제 예, 쿠바 뭐 그러니까. 이렇죠. 이 나라들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겁니까? 한국, 중국, 일본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딱 같은 기준으로 보긴 어렵고요. 네. 일단 중남미 쪽 북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원주민 인디어 비율이 높고 네네. 또 지도에서 보시면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로 내려올수록 원주민 인디어 비율이 적기 때문에 네. 백인이 좀 더 많아 보이고 네네. 또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지만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네. 스페인어권인가 포르투갈어권인가가 또 다르고 네네. 또 이 베네수엘라와 쿠바는 카리브해 지역에 있어서 이 카리브해 지역은 스페인과 포르투갈뿐만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가 다 해적들의 온상이었던 곳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카리브해 지역에 수천 수만 개의 섬이 있는데 네.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은 스페인어를 쓰는데 같은 섬에 있는 아이티는 크리올 아이티어를 쓰고 여기에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뭐 여러 나라어를 쓰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 가면 또 흑인 비율이 좀 더 높고 예. 남쪽으로 오면 흑인 비율이 적고 아하. 말투도 다르고 또 요즘에는 이 베네수엘라의 난민들이 네. 중남미 전역에 지금 뭐 사람뿐만 아니라 조직 범죄, 마약 다 퍼뜨리고 다니고 있어서 아. 또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단순히 한중일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렇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호입니다. 세상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 이거 언제 끝날지 정말 알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북한까지 가서 가담하고 있죠. AI라고 하는 새로운 물결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며 삼성전자며 우리나라 주가들이 엄청 잘 나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물가가 올라서 내 주머니는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되고 있는 건지 못 되고 있는 건지 이것을 유튜브를 통해서만 가지고는 해결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강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직접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강의장에서 직접 만나 뵙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원래는 미국의 영향권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중국의 영향력이 뭐 막강하다고 그래서 둘이 서로 다투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둘이 다투지 않아요. 다투지 않습니까? 미국은 1823년에 먼로 독트린을 선언하면서 네. 또 미국이 그 사이에 국력이 컸고 네. 또 1898년에 미 스페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 카리브해 지역의 영향권을 확보했고 네. 그리고 이제 중남미 국가들도 70년대, 80년대, 뭐 한 90년대까지 뭐 여러 군사 독재 정권과 민주화 과정을 겪을 때 미국 CIA의 개입이 있었고 네.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네. 그래서 한국에서 너무 쉽게 중남미를 미국이 앞마당 뒷마당 하시는데 그 얘기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울수록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죠. 멕시코는 마길라도라 같이 이제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지만 네. 공장도 있고 그러나 반대로 미국도 멕시코에 의존하는 산업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아, 서로 그렇군요. 네. 그러나 중국은 그 1대1로 사업을 하기 몇 년 전부터 네. 조용한 투자를 지금 몇십 년째 지속해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항만, 도로, 얼마 전에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지하철 개통했는데 그것도 중국 자본. 어허. 실생활에 중국 자본이 안 들어간 게 없어요. 사실은 예. 베네수엘라, 쿠바에도 엄청나게 중국 자본이 깔려 있고 네. 중국이 쿠바의 태양광 발전도 천천히 절대 서두르지 않고 그래서 싸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미국은 막 난리를 치지만 중국은 별 반응이 없잖아요. 네. 그냥 조용히 하던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빠지면 중남미의 산업이 지금 거의 돌아갈 수가 없고 아, 그럴 정도예요? 네. 그리고 미국이 하루아침에 저는 뺄 수도 없다고 봐요. 네. 중국인들이 물러가면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안 되죠. 시설인가 보죠? 네. 그리고 저도 칠레에 있을 때 1대1로가 뭔지도 잘 모를 때부터 네.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아하.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었어요. 예. 그때도 개인들이 와서 뭐 땅도 사고 집도 사고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중국 은행이 들어오고 또 네.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뭐지? 한인촌에 한국마트 옆에 막 시뻘건 등단 중국마트가 생기고 그냥 조용히 그냥 계속 들어오고 제가 재작년, 작년, 올해 칠레를 다녀왔는데 네.
갈 때마다 너무 중국이 느껴졌어요. 아, 그 정도로. 네, 심지어 네. 중국 학교도 생겼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와 무섭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한국인의 영향력은 어때요? 했죠. 물론 커졌지만 네. 일단 우리가 이 중국이나 일본은 물론 이제 한국이 많이 알려지고 네. 한류 영향도 크지만 중국은 그 예전에 이미 뭐 차이니스 쿨리스란 계약 노동자들이 간 것도 있고 네네. 21세기의 중국 정부의 투자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네. 경제 투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그 공제학당 중국어를 가르치는 공제학당도 칠레에도 2군데가 있고 그러나 그게 그냥 공제학당 만들어 놓고 알아서 해가 아니에요. 저는 그 공제학당이 뭐 교사들 지원이나 네. 교재 지원이나 뭐 물적 양적 지원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굉장히 조직적으로 하는 굉장히 모양이군요. 조직적이고 잘하고 그렇군요. 있고 네. 그리고 대학 간의 교류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네. 일본의 경우에도 이미 아까 말씀하신 한국의 농업이민은 일본의 농업이민을 본딴 정책이었기 때문에 또 그렇군요. 일본은 이미 메이지 유신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건너갔고 네네. 또 전쟁이 있을 때마다도 건너갔고 해서 네. 일본과는 이미 국교 수교한 게 대부분 나라들이 100년이 넘었죠. 칠레만 해도 곳곳에 하르딘 하퍼네스라고 해서 일본 정원이 있어요. 네. 그래서 평소엔 일본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데 저도 이제 뭐 아시아센터에 있다 보니까 일본 대사관 행사에 초청받아 가보면 어디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그 페루의 후지모리 는 일본계죠. 대통령 네. 그 가문이 그 페루에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페루에만 있죠. 페루에만 있는 거예요? 예, 이제 페루의 후지모리 대통령 지금 게이코가 그 딸이 네네. 막강한 대통령 후보로 지금 아하, 달리고 그렇군요. 있는데 예, 네. 지난 선거에서도 뭐 이길 뻔했다가 뭐 졌는데 네. 페루의 일본계 대통령이 나왔으면 중남미에서 아시아 사람들이 한 끝발 하나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네. 또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건 네. 전혀 별개 문제예요. 별개의 그게 문제예요. 아시아의 아시아에 그런 게 아닌 거군요. 상관없이 일단 페루의 특수성이 있고 네. 또 중남미의 어떤 과도계급 엘리트층에서 페루의 엘리트층이 가지는 또 특성이 있고 네. 또 후지모리가 전략적으로 잘 활용한 것도 있고 예. 페루는 오늘날에도 원래 예전에 잉카 문명이 있던 곳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날에도 스페인어를 하지 못하는 인디오 부족이 수백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글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투표 네. 그렇구나. 네, 아직도 페루는 그렇군요. 그래서 계속 혼돈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페루는 교육이 안 되나 보죠. 안 되죠. 더군다나 이제 안 중간에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글쎄요. 이제 또 안데스 산맥을 끼고 있기도 하고 네. 워낙 인디오 부족이 많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또 코로나19 때 교육이 더 낙후된 것도 있고 해서 페루는 정치적 안정을 이루기가 쉽지 않고 예. 굳이 한중일을 비교하자면 19세기 말에 페루와 볼리비아 연합이 칠레를 대상으로 해서 태평양 전쟁을 이제 했는데 자 우리의 태평양 전쟁이 아니라 이들이 바라보는 태평양 전쟁이죠. 예. 이제 그때 칠레가 오늘날의 자원의 보고가 되는 아타카마 사막을 차지했어요. 아하. 거기에서 구리도 나고 리튬도 나잖아요. 그 리튬 사막에서 트라이앵글의 지역이 나는군요. 원래는 페루와 볼리비아가 상당 부분 소유하고 있던 땅인데 네. 그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그 땅도 잃었고 그러니까 페루는 독립 이후에 칠레를 대상으로 한 전쟁에서도 졌고 네. 워낙 또 원주민 인디오 문명이 높아서 네. 교육도 잘 되지 않고 네. 혼란이 반복되고 있는 곳이죠. 그렇군요. 네. 근데 우리나라나 이 중국이나 뭐 러시아도 보면 이제 북극 항로가 열린다고 요즘에 네, 뭐 네. 시끌벅적합니다. 네. 예, 북극에 얼음이 녹아서 남극은 어떻습니까? 남극도 칠레에서 주로 관장을 하죠. 예, 사실 예. 남극은 엄밀히 말하면 누구의 영토도 아니죠. 그렇습니까? 네, 누구의 영토도 아니면서 누구나의 땅도 될 수 있는 곳인데 한국도 남극 기지가 있죠. 왜 세종 기지도 있고 네네. 뭐 장보고 기지도 있고 그런데 그 한국의 그 남극 기지들도 그 남극 기지로 가려면 칠레 punta 아레나스라고 하는 남쪽 도시 여기 네네. 지도 보시면 이 남쪽 도시에서 건너가셔야 합니다. 사무소가 칠레 있고 네. 또 이제 아르헨티나도 그거로 늘 불만을 토로하지만 어쨌든 모든 협의회에서 그렇게 정해진 내용이기 때문에 네. 또 중남미 다른 나라들도 남극에서 멀다고 해서 남극에 절대 관심이 없지 않아요. 네. 그러나 그 사업을 하려면 칠레를 통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남극도 지금 북극
남극처럼 얼음이 녹거나 뭐 녹고 있죠. 거기도 똑같습니까? 네, 녹고 있죠. 네. 네, 남극 연구는 북극 연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죠. 예. 네. 민 교수님 평소에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네. 우리 한국인들이 라틴 아메리카 중남미에 대해서 좀 편견이 많다.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생각을 고쳐 먹으면 될까요? 아니 그게 뭐 고쳐먹고 뭐 이렇다기보다 네. 잘 몰라서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좀 알려주세요. 거기 본 모습이 어떤 건지, 아니, 그건 저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야 제대로 생각을 하는 건지. 33개국이나 있다. 33개국이 있다. 그리고 같은 언어를 스페인어를 써도 네. 이 좁은 한반도도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있잖아요. 네네. 여긴 어떻게 써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중남미 스페인어는 사투리 아니하시는데 네. 스페인의 레알 아카데미 에스파뇰라라고 하는 왕립 학술원, 우리의 국립 국어원에 해당하는 그런 기관에서도 네. 중남미 스페인어는 어떤 언어의 바리아시온, 다양함으로 인정하지 사투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하. 네. 각자 다른 스페인어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더 많이 사용되는 스페인어가 뭘까요? 중남미 스페인어죠. 아, 스페인보다 그렇죠. 그렇겠네요. 우리가 실제로 사업을 한다. 네. 중남미에 가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 네. 그러면 어디 스페인어를 더 많이 쓸까요? 당연히 중남미 스페인어. 아, 그거는 스페인의 스페인어하고 다른 모양이군요. 조금 발음의 차이, 네. 억양의 차이. 또 같은 스페인 내에서도 네. 스페인도 이 카스텔라노라고 하는 카스티아 지방, 중부 네. 지방.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페인어고 네. 바르셀로나가 있는 카탈루냐 지방은 카탈라노를 제일 먼저 쓰고 그다음이 스페인어. 네. 그러니까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스페인 자체에서도 4개의 지역의 바일링고를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역의 스페인어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네. 하물며 중남미는 네. 이 33개국에 기존의 원주민들의 언어가 있고 또 아하. 스페인의 언어가 있고 또 그다음에 유럽에서 누가 많이 건너갔는가. 네. 그래서 아르헨티나 스페인어는 이태리 이민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따라라라라라 이런 이탈리아 억양이 있고 예. 칠레는 독일 이민들이 많이 가서 야 뭐 이런 말 그냥 써요. 아, 독일계가 많아요? 네, 독일계가 아, 많아서 그렇군요. 힘 좀 쓴다 하면 대부분 독일계예요. 아. 네. 근데 스페인어에서 야 그런 걸 하는군요. 이제 스페인 칠레에서는 전화 받을 때 야, 오케이, 뭐 이렇게 하죠. 그렇군요. 네. 근데 한국인들이 중남미 하면 아주 못 사는 나라 뭐 이렇게 네. 여겨지잖아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잘 틀린 산다 거예요? 못 산다가 한국의 기준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 이제 보통 칠레 오시는 분들도 보면 여기 뭐 소득이 얼마야, 우리 뭐 80년대군 이렇게 하시는데 네. 워낙 빈부격차가 큰 곳이어서 제가 지니 네. 인덱스를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 이제 이게 칠레가 2000년에서 2023년까지 하면 네. 지금 많이 내려가도 한 43? 오, 높죠. 굉장히 빈부격차가 큰데요. 심하죠. 중남미가 대부분 이래요. 제가 이제 OECD 국가 평균을 보면 네. 이게 OECD 평균이면 물론 한국도 뭐 이 정도지만 이제 OECD에 들어가 있는 뭐 코스타리카 뭐 칠레, 멕시코 다 이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이 0.35 정도? 네. 그 정도죠? 네. 이제 일단 중남미 이런 나라들이 OECD네라고 하실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빈부격차의 수준이 상당히 커서 네.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빈부격차와는 격이 너무 다르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칠레 잘 살지 않아 이러시는데 자원도 많잖아요. 왜 그러나 그 자원이 모든 국민에게 그 소득이 돌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칠레 빈민촌 가보시면 또 끔찍합니다. 어때요? 말로 표현하신다면? 말로 표현한다면 유튜브에 보시면 네. 평화방송에서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라는 영상을 만드셔서 네. 그런 전 세계 오지에 가 계시는 한국 신부님들의 활동을 기록한 영상이 있는데 네. 거기 보면 이제 칠레 산티아고의 아주 빈민촌에 계셨던 신부님의 활동이 있어요. 네. 제가 이건 어떤 특정 방송 홍보가 아니라 이제 보면 홍보하셔도 돼요. 신부님께서 이제 그 집을 가보면 그냥 나무로 그냥 지은 집이에요. 얼기설기. 그냥 그러니까. 바람 통하고 막 그냥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정말 흙바닥도 있어요. 그냥 네. 흙바닥에 침대 놓고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칠레는 6, 7, 8월 겨울이 우기거든요. 네. 그럼 비가 오면 이제 나무가 물을 흡수하잖아요. 네. 그러면 다 축축해지고
옷도 축축해지고 습기가 차겠죠. 그러면 감기에 많이 걸리겠죠. 천식이 있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칠레는 그 신자유주의를 도입하면서 국영보험이냐 민영보험이냐 이 차이도 크기 때문에 보험도 민영이죠. 네. 연금도 국민연금도 연금은 다 민영으로 다 연금은 다 했다고. 민영이고 네. 의료보험은 국가보험도 있고 사기업보험도 있는데 네. 국가보험은 제도를 보면 너무 완벽한데 기다리다 죽는 거고 아하. 침상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약을 사 먹어야 되고 약값도 비싸고 네. 예, 그래서 그렇군요.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중남미는 소득이 낮구나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들은 네. 그냥 생활 방식,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 네. 네. 자, 정말 잘 사는 사람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잘 네. 살고 못 사는 사람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못 살고. 네. 그리고 나라가 33개나 있고 네. 다 제각각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유사성과 차이가 동시에 네. 같이 있는 곳. 네.